왕복 8차선 도로를 달리던 택시 안에서 택시기사를 폭행한 것도 모자라 쓰러진 기사를 버려둔 채 도망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먼저 블랙박스 영상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지난 15일 밤입니다. 경기도 수원의 택시 안을 비추는 블랙박스인데요. 뒷좌석에 앉은 승객이 갑자기 택시기사에게 차를 세우라고 소리칩니다. 여기 차 못 세워요, 지금. 폭언을 퍼붓던 승객, 자신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안경을 벗기도 하니 급기야 목을 조르는데요. 승객의 폭행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의식을 잃은 택시기사의 얼굴을 향해서 주먹을 여러 번 휘두릅니다. 이후 직접 기어를 조작해서요, 이 문을 열고 달아나 버렸습니다. 차를 세워라 요구하고 거절당하자 폭행을 시작한 건데 당연히 근데 차를 못 세우죠. 왕복 8차선 도로인데요. 그렇습니다. 그 15일 밤 9시 반에 그 택시에 승객이 탔어요. 근데 네. 8차선 도로면은 편도 4차선 도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차가 많이 빠르게 달리는 거예요. 최소한 80km 이상 달릴 건데 그때 이제 차를 갑자기 세우라고 하니까 택시기사는 사고 염려가 있으니까 당연히 더 가려고 그러겠죠. 근데 갑자기 이제 그 탑승객이 구타하기 시작한 거예요. 때려가지고 이제 폭행을 일으켜가지고 본인을 기절시키고 그 다음에 창문을 열고 도주를 한 상황인데 어떻든 저걸 보게 되면은 그 블랙박스가 참 요즘은 참 많이 수사에 도움이 되거든요. 블랙박스나 CCTV를 해가지고 지금 추적 중입니다, 범인을. 아, 범인을 아직 못 잡은 거군요. 폭행범을요. 이 난데없이 시작된 승객의 폭행, 피해 택시기사에 따르면 택시를 탄 직후부터 욕설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저희 이은후 취재팀장이 직접 피해 택시 기사와 통화해서 당시 상황을 들어봤습니다. 왜 네 맘대로 전화했냐. 기분 나빴던 사정거정은 제가 모르는 거고, 호를 받아갖고 통화를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위치를 찾아가고. 그런데 전화를 앉아 네 맘대로 끊었다고 욕을 하면서 시비가 된 거예요. 아니 근데 택시가 달리는 중이었잖아요, 네. 변호사님. 네. 아우, 정말 아찔한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운전자 폭행은 그 보행자든가 아니면 다른 차량 2차 사고가 일어날 위험이 크기 때문에요. 이제 도로에서 일어나는 사고니까요. 그래서 이 운전자 폭행은 훨씬 엄하게 처벌을 해요. 근데 네. 좀 전에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택시가 달리는 중에 폭행을 하는 거, 이게 이제 엄하게 처벌돼서 이거는 그냥 일반 폭행이나 일반 상해로 처벌이 되는 게 아니라요. 운전자 폭행이라 그래서 특가법에 따로 규정이 돼 있어요. 네. 그리고 훨씬 일반 폭행이나 일반 상해보다 운전자 폭행이나 운전자 폭행을 해서 상해까지 이르게 되면 그 형량도 훨씬 법정형도 높게 책정이 돼 있는데요. 이분은 근데 이제 뭐 주정차를 하는 경우에는 이게 운전자 폭행이냐 아니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다툼이 있을 수 있는데 이 경우는 정말 확연하게 달리는 중에 이제 폭행을 하고 있어서 확실히 특가법이 적용되는 사례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아까 팀장님, 이 폭행범 못 잡았다고 하셨잖아요. 어떻게 하다가 못 잡게 된 거예요? 일단 문 열고 도주했기 때문에 네. 이제 추적 중이지 않습니까? CCTV라든가 블랙박스 확인하는 건데 아까 변호사님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운행 중에 운행 기사를 운전하는 사람 폭행할 경우에는 특가법상에 사실 저게 폭행만 할 경우에는 네. 5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벌금인데 상해 위협했을 때는 3년 이상 징역이거든요. 센 거예요. 왜냐하면은 본인들뿐만 아니고 달리는 다른 차하고 부딪히게 되면은 다른 사람까지 피해주기 때문에 가중 처벌하는 법인데 어떻든 요거는 추적해가지고 검거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택시기사에 따르면 당시에 폭행을 하고 당하니까 지그재그로 달릴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정말 다른 사고로 이어지지 않은 게 천만다행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 차량 자체가 위험물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님 말씀해 주셨고 우리 김은배 팀장님 말씀해 주셨지만 그 징역 3년 이상의 상해의 경우에 3년 이상의 특가법상의 처벌이라고 하는 게 조금 익숙하지 않으실 텐데요. 시청자 여러분 그냥 강도 정도의 처벌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굉장히 강하고 이거는 네. 2007년에 당시에 계속해서 이런 택시기사, 버스기사에 대한 폭행 상해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게 연쇄 추돌로 인해서 많은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특가법이 새로 만들어졌고요. 그 이후에서 계속 적용을 하고 있는데 계속 이런 일들이 줄어들지 않고 계속 발생해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네. 일단 택시 기사분은 그때는 정신을 잃었지만 지금은 좀 의식을 회복한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도 후유증이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뭐 영상 보시면 알겠듯이 누구나 평생 안고 갈 만한 충격인데요.
폭행 중 상당수는 아까 영상에서 보셨듯이 택시기사가 기절한 뒤에 이뤄졌습니다. 그래서 이 몸은 이 폭행의 고통과 흔적을 고스란히 기억하고 있지만 이 머리로는 폭행 장면의 상당수를 떠올리지도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눈 쪽을 이제 집중 가격을 했는데요. 이 택시기사를 치료한 의사에 따르면 이 눈을 한 번이라도 더 맞았다면 뭐 실명의 위기까지 있었다. 운이 좋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피해 택시기사는 이 생명의 위협까지 느꼈다고 합니다. 이 통화 내용을 함께 들어보시죠. 처음부터 그 사람은 출발할 때부터 나를 펠렀고 그런 사람이에요. 중간에 제가 활주로에 차를 세웠으면은 제가 그 사람한테 아마 죽었을 거예요. 거기에는 차 속도를 전부 다 내고 내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전혀 그런 냄새도 안 났고 사람이 술 먹고 흔들흔들하는 그런 입장도 아니었고 그래서 차를 못 세워준 거예요. 네. 경정님, 그러면 일단 네. 블랙박스에 얼굴이 확실하게 찍혔잖아요. 네. 금방 잡을 수 있겠죠? 네, 블랙박스뿐만 아니라 그 승차 지점과 하차 지점에 있는 CCTV도 또 다른 차량의 블랙박스도 네. 모두 확보가 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요. 금방 잡힐 것을 보고 있습니다. 네. 대신 우리 이 피의자, 이 범죄자가 있다면 도주를 했으니까 지금 당장 자수하십시오. 그것만이 가장 당신에게 살 길이라고 봅니다. 네. 꼭 자수하셔서 그 택시기사 분에게도 100번 사죄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사실 택시기사가 지금 이 충격 때문에 업무를 못하고 계시잖아요. 생업인데 그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도 가능한 건가요? 처벌과 별도로요? 예, 그러니까 사실 이제 불법 행위가 있었던 거죠. 네. 그리고 그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불법 행위로 인해서 일정 기간 영업을 못한 거죠. 본인의 생업에 종사하지 못했고 또 어떤 부분도 있을 수 있냐면 거의 실명에 이를 정도의 충격이 있었다고 해요. 그럼 정신적 피해 보상도 청구를 할 수 있는데요. 아까 경정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손해배상, 이 추후에 이런 문제도 금전적 배상도 중요하고 또 운전자 상해죄니까 특가법상 이거는 벌금형이 없어요. 그러니까 실형이나 집행유예로 이렇게 엄하게 처벌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일을 안 당하셔야죠. 이 트라우마 같은 게 쉽게 극복이 안 돼요. 그래서 어떤 택시 기사분들은 해가 지고 나면 남성 운전자가 승차를 하면 운전이 안 된다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일을 겪으면. 그러니까 또 아니면 이런 얘기를 듣고 나면 그래서 이제 서울시에서는 택시 격벽을 설치해서요. 이렇게 격벽을 설치해서 승객도 이제 안전하게 그리고 운전자도 보호하기 위해서 택시 격벽 그 설치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런 예방적인 조치도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중요한 말씀 해주셨고요.